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예산에 올린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미국이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김정은의 생년월일을 명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생년월일을 명기해야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김정은의 생일도 국경일로 선포한다고 하죠. 바로 이런 북한 상황을 볼 때 김정은의 생년월일의 명기 그리고 공개는 이런 북한의 상황에서 또 다른 모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키 172cm 정도의 몸무게 130kg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이번 미국의 조치로 더욱 사면 초과에 몰릴 것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국에서 지금 26년 만에 여성 총리가 나오게 됐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맞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데이비드 캐머런의 후임 총리가 될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과 앤드리아 레드썸 에너지 차관이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예. 이 두 분 다 모두 여성분들이죠.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수당 하원 의원 330명 가운데 이 329명이 후보 3명을 대상으로 벌인 2차 투표 결과 메이 장관이 199표. 이제 1위였고요. 레드썸 차관이 84표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죠. 네, 후임 총리는 두 사람을 놓고 15만 당원들이 우편 투표를 실시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9월 9일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왜 모바일 투표로 하지? 이 모바일 투표는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이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일반 선거에서는 대리 투표도 허용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대리 투표 여부를 떠나가지고 비밀 투표도 사실 모바일 투표는 잘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에서 한 번 실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실시된 적이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아주 모험심도 대단하고, 네. 정말 아주 크리에이티브해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메이 장관은 이 유럽연합 탈퇴에 좀 반대를 했었죠. 잔류 지지파였는데, 예. 이 총리가 되면 이 브렉시트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기정사실화하고 탈퇴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 처음부터 탈퇴파였던 이 레드썸은 이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끝나겠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좀 앞당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레드썬 하니까 갑자기 레드썬이 생각이 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 이거 아니겠어요? 네, 서청원 의원 계속 이제 선사례를 쳤지만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 그러나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하죠. 어제도 친박계 의원들, 서청원 의원에게 당대표 출마를 이제 거듭 권유를 했고요. 당사자인 서청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약간씩 좀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모임, 그리고 오늘 이번 주말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예. 어제 비대위에서 당대표 후보자,
컷오프를 그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예. 이 출마 가능성을 넓혀 놓았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컷오프, 이 친박계가 요구를 해왔는데 선관위가 이제 그 대표 선거 룰에 이제 그 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어제 결의를 했다고 하죠. 당선관이죠. 당선관이. 맞습니다. 예, 네, 예. 당선관이죠. 그래서 이 컷오프가 도입이 되면 그 친박계 후보 날린 문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이 출마 가능성이 좀 넓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미련 그리고 만약 패배할 경우에 그 정치적인 타격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결정은 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친박계 내에서. 이정현 의원 나가죠. 홍문종 의원 나가죠. 네. 이게 또 교통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의원은 끝까지 간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친박들 사이에서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비박계는 뭐 서청원 의원의 그 출마야 뭐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 서청원 의원을 그 추대하는 그 친박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일제히 좀 비판적인 발언을 좀 쏘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친박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것 아니냐. 후한무치하다. 이런 그 거친 언사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그 김영태 의원은 이 서 의원은 그 경선에 나서 국민과 예. 그 당원에게 심판받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 공격적인 이제 그 대응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이 친박 쪽에서도 이 이주영 의원 끝까지 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던 그 이정현 의원도 이 당대표는 그 개파나 당내 분열의 중심 또는 그 당의 화합을 깨는 중심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이 서청원 의원의 그 출마에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그 서청원 의원이 그 출마한다 하더라도 완주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점도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누리당하고는 다르게 조금 전당대회 흥행에서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네, 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지자체 단체장이 그 당권 도전을 한다. 과연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이 김부겸 박영선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 그리고 또 그동안 그 당대표 출마를 검토해 왔던 원혜영 의원도 이제 예. 그 불출마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더민주구의 그 전당대 8월 27일인데 아예 좀 언론의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복지와 자치, 분권 이슈를 그 당의 중심 의제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그 공론화하기 위해서 그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이제 그 주변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이런 뭐 조심스럽게 이런 입장을 좀 피력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분도 이제 워낙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또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악명 높은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거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거 처음이라고 그러죠. 자, 북한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타격이 될 수 있을지 여권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이 김정은이 이렇게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대북 북미 관계 개선 이것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이 악화된다기보다는 이미 악화되어서 더 이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당신들하고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관계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고 아예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진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포기가 있고 인권 탄압을 포기하는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네. 핵 포기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핵 포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인권 탄압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구한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인권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한 개선도 없고 거기다가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계속해서 미국으로 실제로 계속 협박을 하고 거기다가 테러까지 관여하게 되면 북한은 아마 김정은 정권 제거에 나설 거예요. 이게 지금 방점이 제재보다는 범죄자라고 규정한 데 있습니다. 이제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예. 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5월달에 탈레반 지도자가 만수르라는 사람이 드론으로 사살됐습니다. 예. 이건 탈레반은 국가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이 물리적 제거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을 상식적인 면으로 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한 10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채용했거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로 보면 연쇄 살인범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시리얼 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살인범이 될 수 있고 대량 살인범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이 너 계속 그러면은 너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한 것이고 지금은 대북 경제 제재잖아요.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옵션도 분명히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돌파구 북미 관계 개선에 정치범 수용소 하나 해체한다고 김정은 정권이 망할까요? 저는 김정은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북한은 지금 선전포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쟁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거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의지는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김정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대외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갈 텐데 예. 실질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위축되어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고요. 예. 과거에 쭉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 개성공단 문제가 있을 때 몇 년 전이죠. 우리 정부가 아주 강하게 개성공단 중단할 수 있다, 폐쇄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오히려 세게 나가는 측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무작정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가 중국을 의식한 어떤 이 조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지만 좀 미온적인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때문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를 꺼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중국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예. 중국 방문한다고 할 때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범죄자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 아니 범죄자하고 만나는 것이냐 이런 국제사회 여론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더욱더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 뭐 이런 것보다 협상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압박에 동참을 해야 되고 예. 실제로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실제로 뭐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작전에 돌입할 필요는 없지만 예.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도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정은 24시간 동선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은 예. 언제든지 김정은은 뭐 부처님 위에 노는 손오공이거든요. 손바닥 네. 위에 노는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 같은 대북 정보 있잖아요. 대북 정보 예산 같은 경우도 한 10배 이상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미 공조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 협조하면 되는 거죠. 김정은 동선 파악하고 이건 정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정보 파악의 한미 공조 작업에 들어가면 김정은 아마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점심 어디 가세요? 예, 대통령, 예, 청와대 가십니다. 청와대 가시죠? 예.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청와대 가서? 저는 대통령께서 예.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예. 최경환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정무적인 예. 그런 어쨌든 뛰어난 정치인이시고 다시 한번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좀 대통합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던데. 네. 네, 저는 악수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예. 어쨌든 오늘 점심 메뉴는 국민 대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이 나오나요, 그러면? 그럴까요? 근데요, 어쨌든, 네. 지금 통합,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온다, 이정현 의원도 나오고, 홍문정 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정병국 의원도 나오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김용태 의원도 나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박 비박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시기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가쟁명하는 게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선명한 논쟁, 각이 서는 논쟁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군들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논쟁도 하고 이러려면 초선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아주 조용하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해서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의총을 하면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거의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엊그제 의총할 때부터는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치 안 보겠다는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태경 의원은 초선 때부터 눈치 안 보셨는데. 아니요, 저도 초기 몇 달은 상황 몇 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 말실수를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더 품격 있는 이런 정치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치 밖에 계실 때도, 발언들이 많았던 분이 주로 실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정치권 밖에 계실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국민들 이목이 집중되고 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절제된 그런 훈련을 아마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질 새로운 것이다. 적응의 과정이죠. 적응의 과정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요 요새 진짜 부쩍그레지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예. 제가 하태경 의원은 의원 되시기 전부터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워낙 의정 활동도 잘하셨고 근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책임감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 제 입장이 여당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엔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예, 금요일 아침이죠. 7시 37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새벽에 오다 보니까 강북강변에서 사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이 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사고 처리 작업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일산 방향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도 구간 밀리고요. 공항 방향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km 미만의 속도, 또 외곽으로 나가는 속도는 양평계에서 신정교까지 역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정체입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씨가 또 의료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한참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고 신해철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비슷한 수술을 했다는 거,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출신 법조인 1호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전문가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 의원님 어떻게 굉장히 선거 끝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여기 우리 앵커님하고도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근데 전현희 의원께서는 이 법조인이시자, 또 의료인이시자, 이런데 말이에요. 네. 이 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예?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의 신분은 계속 갖고 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의료사고가 돼도 그 면허는 계속 유지가 되는 모양이죠? 네, 지금 우리 면허법, 의료방에 의사들의 자격 정지가 되는 규정이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환자 유인, 또 사무장 병원에 고용됐다든지 진료 기록을 잘못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또 진료비 허위 청구,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의료인 자격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의료 사고를 냈다든지 이 의료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료인 자격 정지를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번에 또 사고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은 안 됐나요? 구속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 1심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신해철 사망 사건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의사가 국가수나 이런 데서는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이제 의사가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의료사고의 경우에 구속영장까지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가 워낙 이런 고난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신해철 씨 사안의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고, 또 이번에 또 사고 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재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술받고 사망한 호주 국적 여성 같은 경우에 이 의사가 가수고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가 결국은 신해철 씨가 사망한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똑같은 수술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 구속이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럼 이 사람이 똑같은 수술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현재는 올해 3월에, 이 복지부에서 이 동일 유형의 이런 수술을 하지 말라고 의사에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의사가 다시 똑같은 수술을 한다면은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요? 정지? 네,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이 수술은 업무 정지 명령을 하기 이전에 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이 사람이 이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수술 이후에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사실 이런 공개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 누군지를 모르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근데 현행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법상으로는 지금 뭐 의료사고 기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에 관해서 전혀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사의 경우에는 전에 하던 병원을 문을 닫고 새로운 병원을 오픈을 해서 또 이런 수술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전혀 그러한 의사의 뭐 과거력이나 의료사고 기록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정보 부재로 여기 가서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호주 여성 같은 거 돌아가신 분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했지만 이걸 결국 옮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의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존중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 사안의 경우에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왔거든요. 그는 아마 이 위절제 수술을 한 부위가 누출이 돼서 안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심정지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환자의 그 수술 후에 이상 증상을 보이면 이 경우에는 환자를 반드시 상급 의료기관에 전환을 시켜서 그 상태를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에 환자가 심정질환은 매우 심각한 이상 증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안 시키고 치료를 이 병원에서 계속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당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걸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뭐 자기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서 상급 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찹찹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상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상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병원 계속 하고 있죠. 현재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또 사고 날 가능성도 뭐 배치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일반적인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의료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을 어쨌든 어쨌든 수술 이후에 사망이 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손 떨리고 저거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더구나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같은 유형의 수술을 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해철법은 일단 통과가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해철법이라는 게 뭐죠? 지금 이 신해철법을 통해 가지고 호주 여성 사망 사건에 어떤 나름대로의 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해철법이라고 이른바 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내용은 사망이라든지 아주 중한 그런 이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을 할 때 의사들이 거부할 수 없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이 조정에 응하게 하는 그 내용이 신해철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뭐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를 일어나게 하지 않게 뭔가 제도적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좀 더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이런 사건의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신해철법이 어쨌든 통과가 된 거는 그 신해철 씨 사건을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기지 않고 이것을 계속 사회 문제로 만들어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강 씨라는 사람이 의사를 물론 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 일반 국민들은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예? 네. 그리고 이 사실 좀 뭐라 그러나 이 의사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법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사의 사고 내역을 알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번 사안을 보면서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환자들이 의사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지금 광고라든지 홍보성의 그런 내용은 좀 알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사안을 보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좀 이거를 보완을 해주시게끔 좀 발의를 해주셔야죠. 법안 발의를.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통하신 이 의원님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야만 이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죽음이 헛되지 않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